네, 안녕하십니까. 주간 증시입니다. 이제 아마 오늘 주간 증시가 또 다음 주 이제 12월로 넘어가겠군요. 그래서 제가 배경화면을 화려하죠. 오늘은 약간 좀 무겁진 않은데 핵심 물가지수 우리가 최근에 이제 11월 증시가 아시겠지만 11월 11일 그러니까 미국의 10월달 CPI가 7.7%가 나오면서 상당히 어떻게 보게 되면 약간 지난주는 지수 흐름은 좀 멈칫했습니다만은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는데 다음 주 발표되는 일정에서 한 번 더 못을 박을 수 있는 핵심 PC 물가지도 발표되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살펴보고 한 일주일간의 흐름을 좀 기억해 보도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장이 열리기 전에 먼저 주말에 나왔던 이슈부터 먼저 보면요. 사실 중국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마 또 3월 달 전에 LPR, 그러니까 금리도 인하할 수 있는데 일단 금리 인하에 앞서가지고 중국이 중앙은행이 이제 중앙은행이 예치해야 되는 지급 준비율을 말하죠. 지급 준비율을 대략 25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요거는 시장에 돈이 풀린 효과가 있죠. 날짜 기준으로는 12월 5일부터인데 그럼 이제 지급 준비율이라는 게 각 시중은행들이 중앙은행에 8.1%를 예치해야 됐다면 예치해야 되는 비중을 7.8%로 낮춘 거죠. 그러면 그 돈이 밖으로 나가니까 대략 중국 돈으로 5천억 위안의 유동성 공급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봉쇄라고 있고 지금 카타르 월드컵 기간인데 중국 매체를 보게 되면 중국 사람들이 되게 멘붕이 왔다고 하죠. 어떻게 저렇게 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안 쓰고 볼 수가 있지?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만큼 중국은 지금 제로 코로나 방역이 엄청나게 이슈가 좀 많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내수 부양을 위해서 일단 직간접적으로 금융책을 한번 펴은 게 있고요. 또 두 번째가 중국도 작년 알겠지만 헝다 사건 포함해서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심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1조 위안 정도, 1조 위안이면 우리나라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70원 정도 하면 뭐 170조 원 정도의 규모니까 상당히 큰 거죠. 그래서 1조 위안의 자금을 투입하는 이런 재료가 있었습니다. 이 재료를 가지고 이게 이제 또 다음 주 중국지 어떻게 반영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지난주 중국 증시가 그래도 뭐 무난하게 마감을 했었어요. 보게 되면 중국 상해 증시도 3천선 정도에 약간 마감했고 중국의 테크주들이 조금 부진한 건 있습니다. 근데 워낙 항생 지수도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하지만 뭐 약간 선방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음 주 증시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국 본토 내려가지고 좋을 건 나쁠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려서 좋을 건 없으니까 어쨌든 요 내용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계속 좀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 주간이니까 주간 일정은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 요건 한번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딱 가장 중요한 거 다른 거 다 제끼셔도 상관없습니다. 언제입니다 하면 바로 12월 첫 거래일 날 목요일 금요일 날 다 몰려 있는데 목요일 날 있는 바로 개인 PC 물가 지수입니다. 요 재료가 좀 중요할 수가 있고 하나 더 중요하다면 네, 그 다음 날 이제 12월 마지막 있을 고용 동향인데 고용은 사실 뭐 보게 되면 실업률이 지난번에 3.7로 조금 높게 나왔었죠. 지금 어떻게 좋은 겁니까? 많이 겪어보셨겠지만 지표가 나쁘게 나와줘야 하는데 이제는 사실 그것도 별로 워낙 CPI 쪽에서 가파르게 내려왔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다음 주 주요 매크로 지표 중에서 본다면 하나가 그는 PC 물가 지수고 하나가 고용 동향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는 PC 물가 지수를 하다 보니까 제가 바로 생각난 김에 바로 적었는데 개인 소비 추치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CPI 말고 다른 지표입니다. 조금 다른데 일단 그는 PCI 물가 지수는 지금 6.2% 정도. 그러니까 지금 10 9, 8. 지난 7월 달 이후로 약간 꺾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상치 전망치는 약간 5.9까지도 나옵니다. 어쨌든 내려오면 좋은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토탈이고, 예, 토탈이고, 여기도 이제 핵심이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핵심 PC 물가 지수인데, 이거는 이제 본 변동성 큰 거 좀 뺐겠죠. 연초에 한 5에서 4%까지 갔다가, 지난 한 7월 달에 4.7%까지 내려왔다가, 또 슬금슬금 약간 올라가는 추세에 있었어요. 5.1%까지 올라왔었는데, 약간 시장 전망은 4.9까지도 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핵심 PC 물가 지수가 5% 밑으로 딱 찍어주고 그냥 기존 PC 물가 지수가 5자가 찍히게 되면 완전히 못을 박아버리는 거죠. 요 일정입니다. 요 일정이기 때문에 요걸 좀 살펴봤고 우리 장도 사실 지난 일주일 동안 놓고 보면
코스피 쪽은 사실 크게 움직임이 없었어요.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긴 샀는데 이 주간 일주일 동안 외국인들의 매매를 보게 되면 사실 이게 딱히 애매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외국인의 전체 시장 매매인데 뭐 하이닉스도 팔고 LG화학도 팔고 뭐 파는 거 좀 팔았고 또 사는 쪽도 뭐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LG엔솔이 이렇게 열심히 샀지만은 주가는 그냥 그랬고 그 외국인들 지난주 수급에서는 매수는 잡혔는데 딱 잘해야 두 종목 정도 좀 강했을까요? SDI는 하나솔루션 정도. 나머지는 그냥 9% BM이 이제 장 후반에 조금 금요일 날 후반에 치고 온 건 있는데 약간 특징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 관점에서는 코스피가 조금 이제 늘어져 있었고 코스닥은 이제 장 후반에 엔트주가 많이 오르면서 아까 보게 되면 뭐 레몽레인 같은 이런 엔트주가 많이 오르면서 많이 올랐었는데 어쨌든 간에 다음 주를 준비하는 관점에서 양 시장의 주봉 위클리죠. 주봉 자체가 이렇게 꼬리를 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의 주봉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주선에 잠깐 2,400에 닿으려고 하다가 당겨놨기 때문에 이제 당기는 힘 다시 내려오면 안 좋은 거죠. 저는 그렇게 내려올 것 같지는 않아요. 다시 내려오지 않고 요대로 이제 2,500을 치고 가는지 요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액티브할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 더딜 수는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 코스닥도 그래도 사실 꾸역꾸역 잘 올라왔어요. 어느새 코스피만큼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710선 초비에서 한번 찍고 올렸기 때문에 이제 다시 코스닥은 이제 750 돌파가 어렵지 않을 수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양 시장이 전체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단을 좀 보시면 거래 라인 감소하면서 올라가죠. 이 말은 뭐냐면 강력한 돈이 들어오지 않고 그 안에서 돌고 돌고 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가 약간 그러니까 올라는 가는데 뭔가 조금 순환이 빠르고 약간 그런 장인데 이게 코스피 당만 그런 게 아니라 코스피도 똑같이 생깁니다. 근데 이 현상이 조금 길어질 수는 있어요. 이런 거 좀 생각하시면서 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주간 일정을 이렇게 따로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커뮤니티에 올려와 있어요. 제가 올려드리는데 짧게 말 나온 김에 살펴드리면 사이버 먼데이인데 미국이 이제 추수감사절로 목요일 날 휴장이었고 금요일 날은 오전만 열리고 조기 폐장했는데 뭐 크게 뭐 미국 증시를 지금 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어중간히 마감을 했고 블랙 프라이데이 미국의 데이터도 지금 별로 공개는 하지 않았지만은 한 것도 있는데 봤는데 뭐 액티브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사이버 먼데이라는 일정으로 또 이어집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증시는 지금 미국이 뭐 그렇게 쇼핑 시즌 자체가 예년보다 같지 않기 때문에 헐리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 코엑스에서 배터리 2022 둘둘이 하루짜리 행사로 월요일 날 행사가 되는데 서울 코엑스입니다. 삼성동이죠. 네. 근데 뭐 요거 가지고 배터리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일정상 이런 게 있다. 제가 좀 체크를 해봤는데 뭐 그렇게 액티브한 큰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리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혹시 모릅니까? 이런 일정이 있을 때 움직일지는 중요한 것만 다 넣어놨는데요. 나머지 연준 회원들의 연설 같은 건 여러분들이 커뮤니티 라인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어차피 지표 어차피 안 좋습니다. 예, 어차피 안 좋은 거고 미국의 비농업 고문 지금 이게 왜 제가 깊게 안 보냐면 뭐 그렇게 장애 변동성 할 정도로 왜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6을 깼어요. 예? 달러 인덱스가 106을 깼고 미국 10년물 기준금리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3.7%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이 이전만큼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라이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베이지북 공개 이제 이게 2월 14일 날 미국이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할 건데 이 베이지북 공개는 사실 금리 결정에 대한 힌트는 생각보다 얻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베이지북이라는 게 미국 주마다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판단하는 지표거든요. 근데 요게 항상 보면 지금 뭐 비슷한 뉘앙스 나올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주마다 좀 고용이 좀 고용은 견조하나 물가 인플레 압력이 부담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획기적인 변화는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약간 그거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좀 중요한데 지금은 이제 워낙 이 물가 지표에 대한 눈높이와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눈높이가 지난주 발표됐던 11월 24일 발표됐던 FMC 의사록에서 한 번 더 세기를 박아줬기 때문에 영향력이 좀 났습니다. 그래서 별 재미가 없어요 다음 주에. 아니 장을 크게 흔들 건 없습니다. 축구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생각해봤고 이제 약간은 이제 요런 데이터들은 가끔 중요해요. 뭐 화장품이라든지 항공 이런 면세 전달 어느 정도 나왔느냐 여기에 따라 좀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 쪽에도 약간 지난주에 한한령 관련주도 움직였습니다만은 또 게임 판호도 조금 열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나오거든요. 물론 지난주 유메이드 이슈 때문에 게임주가 조금 투자 심리가 위축된 거 있긴 있는데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중국 지표는 개인 지표, 아까 PC 소비 지표는 조금 전에 우리가 차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조금 낮아지는 쪽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나면 또 하나 봤는데 이 11월 30일 기준으로 말일 기준으로 12일 1일 MSCI 리밸런싱이 있는데 신규로 들어가는 거는 현대미포조선이고요. 별로 의미 없었고 LG엔솔이 유동 비율이 10에서 15%로 올라갑니다. 근데 주가가 많이 선방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갑자기 제가 테슬라 하나 넣어놨는데 글쎄요. 테슬라 주가 최근에 안 좋죠. 뭐 여러 가지 지금 또 리콜도 나왔더라고요. 중국에서 8만 대인가? 사실 리콜은 주가가 이제 뭐 급락 요인은 아니고 상승 제약 요인인데 테슬라 주가인데 최근에 크립토 시장도 안 좋고 트윗 인수위에 말도 많고 그랬는데 일단은 글쎄 이거는 변화가 될 것 같지 않은데 말 나오는 김에 예, 테슬라의 세미 전기 트럭이죠. 두 개 차종으로 나온다고 해요. 한 그 주행 거리가 뭐 800km 가는 게 하나 있고 뭐 400km 정도로 하는데 이게 반전의 트리거가 될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일정이 하도 테슬라가 워낙 부진하다 보니까 이 세미트럭 근데 가격은 좀 비싸요. 예, 그 2억 전후할 것 같은데 뭐 사실 트럭이니까 전기 트럭이니까 그리 보는데 과연 이게 물론 이제 국내에서 약간 뭐 야 이거 뭐 테슬라 관련주도 해서 지난주에 잠깐 움직인 게 있긴 있는데 그건 너무 변동성이 클 것 같고 뭐 참조만 하시고 센트럴 뭐 MS 뭐 그죠? 제가 말하다 흘리죠. 너무 개별주라서 그런 거고요. 글쎄요. 그냥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요게 어떤 트리거가 될 수 있을지. 크게 될 것 같진 않지만은 지금 테슬라한테는 뭔가 이런 것까지 필요하다 보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테슬라 세미 전기 트럭입니다. 자, 오늘의 주간 정시는 이렇게 어느 정도 마치도록 하고 뭐 제가 평상시 주간 정시보다는 조금 라이트했던 것 같아요. 자, 12월 달 산타를 함께 가보시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